뉴욕시가 6월 8일쯤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개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경찰의 강압으로 사망한 흑인 사건으로 인한 폭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대부분이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아직 학생들의 등교는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도로, 보도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옥회 식당 영업이 추진됩니다.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대출금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대 메이저 마라톤 중 하나인 버스턴 마라톤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대회가 취소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차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드라이브인 영화 상영회가 롱아일랜드 내셔널 카운티와 퀸스 베이사이드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6월 8일쯤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지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6월 8일 뉴욕시가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7개 기준 가운데 병상 공실률 30%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업스테이트의 5개 지역은 2단계 정상화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주의 모든 지역이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경제 정상화를 1단계에 이어 2단계 전문 서비스, 소매, 부동산, 3단계 식당과 호텔, 4단계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신규 입원자, 중환자실 환자, 코로나19 확진 비율 등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 정상화 1단계에 돌입하면 최소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뉴요커가 일자리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규제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에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것에 분노한 시위대가 사흘 연속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플로이드 씨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성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경찰서에 난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에서만 최소 16건의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대형마트 타겟 등 상점 170여 곳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미네폴리스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내의 은행, 식료품점, 약국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주 방위군 500명이 배치됐다고 오늘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항의 시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루이빌, 멤피스, 덴버 등 10여 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뉴욕에서는 유니온 스퀘어 광장에서 시청으로 행진하던 시위대 중 7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침을 뱉고 권총을 뺏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덴버에서는 시위 중 주의회 의사당을 향해 6발에서 7발의 총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플로이드 씨의 사망 동영상을 봤으며 충격적이라고 말했지만 트위터에 폭력배들이 플로이드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내 모든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점 주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이 들어올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We've delivered more than 8 million masks across New York City to public housing, food banks, churches, and homeless shelters. The masks work. They work. And we have to culturalize the masks. We have to customize the masks for New York to get New Yorkers to wear them. We're bringing 1 million additional masks today. And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hat authorizes private businesses to deny entrance to people who do not wear a mask or a face covering.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며 취약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Wear a mask, save a life. 마스크를 쓰고 생명을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스크 공공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 지역들이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서게 되면 전문직과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소매점 등을 오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분리한 10개 지역 중 뉴욕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초, 중, 고 교육의 경우 100%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부분이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아직 학생들의 등교는 무리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뉴욕시 공립교 초, 중, 고 1,900여 개 학교에 모든 학생들은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말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공립교 원격 수업 진행에 있어 학점 제도를 변경해 낙제점을 없앴고 보충 수업으로 학업을 이수해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뉴욕시는 이번 학기 휴교를 결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올해 개교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교육 학부모 조정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는 컴퓨터 또 아이패드 그리고 또 그 셀폰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숙제나 아니면은 그 어사이먼트나 이런 모든 프로젝트 같은 그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서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그 선생님들이 어떤 시간에 정확하게 몇 시에서 몇 시 그 선생님 시간에 가야지 정확하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같이 지금 팬데믹이 오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100%가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마 9월 달에는 많은 부분이
다시 정상화로 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온라인 부분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이 지난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한 한국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탑 기사로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국의 등교 수업 현장을 9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신문은 이 사진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준다며 한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교육 행정을 소개하며 이는 롤 모델로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극찬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도로, 보도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아웃도어 다이닝이 추진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 등 뉴욕시 의원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아웃도어 다이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당과 술집이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고객에게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 보도, 소규모 광장 등 인근의 야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간 이용에 대한 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식당이나 카페에 도로 이용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아웃도어 다이닝에도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를 제외한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면서 음식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한 후 시장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되며 한시적 조치인 만큼 오는 10월 31일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이 해지되는 즉시 종료됩니다. 연방정부의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대출금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 보호 유연성 법안을 표결에 붙여 417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지원법 중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탕감이 허용되는 대출금 사용 기간이 현행 8주에서 최대 24주까지 늘어나며 비급여 지출 비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대출 금액의 40%로 확대하고 노동자 재취업 시한도 기존 6월 20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현재 대출 조건은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렵고 일부에서는 직장이 재개됐음에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구제안에 대한 논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총 3조 달러 규모로 개인 추가 현금 지급,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필수업종 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주 지방정부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 15일 연방하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기업에 대한 책임 보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주와 지방정부 지원과 우편 부자재 투표 예산 확보 등이 양당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대 메이저 마라톤 중 하나인 버스턴 마라톤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대회가 취소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턴 육상연맹은 올해 9월로 연기돼 열릴 예정이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턴 육상연맹은 그러나 대회 참가자가 각각 42.195km를 완주하고 인증을 하면 완주 메달을 발급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보스턴 마라톤은 4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9월 14일로 연기됐었고 가을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회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는 세계 인류급 마라톤 선수 외에도 3만 명가량의 일반인도 참여합니다. 한편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는 7월 9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존 디어 클래식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GA 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50회째인 존 디어 클래식이 취소되면서 PGA 투어의 관중 입장 허용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PGA 투어는 올해 11개 대회가 취소됐으며 이 11개 대회에 걸려있던 상금은 총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차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드라이브인 영화 상영회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퀸즈 베이 테라스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한동안 문화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던 시민들이 드라이브인 영화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소 카운티 나소 콜리세움에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드림웍스사의 애니메이션 트롤이 주차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 속에 등장하는 노래하는 요정들의 뮤직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영화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29일, 30일 상영회 입장권은 매진됐지만 티켓 마스터를 통해 31일 입장권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 시 차량 한 대당 $30, 현장 구매 시 한 대당 $35로 코로나 사태 전 극장 좌석 티켓에 비해 저렴한 가격입니다. 영화배급사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계도 배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객들의 입장을 배려해 비교적 저렴하게 입장권 가격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퀸즈 베이차스 쇼핑센터에서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 드라이브인 영화가 상영된 나소 콜로세움 주변에는 각종 부대 시설인 푸드트럭, 간이 화장실 등이 마련됐고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1949년에 만들어진 드라이브인 전용 영화관 델시 시어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드라이브인 상영 극장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Still not safe from the spread. Even in cities hardest hit by the coronavirus, a vast majority of people remain vulnerable to it. New studies that look for antibodies in people's blood suggest that most places fall far short of the threshold known as herd immunity, the point at which the virus can no longer spread widely.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널리 펴질 수 없지만 항체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집단 면역이 없다고 봅니다.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60%의 인구에서 항체가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60%의 인구가 항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은 20%의 인구가 항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은 17.5%, 우한은 10%로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s virus aid nears cutoff, millions fear what's next. New federal action may be limited despite economists' pleas. Clashes loom.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원조가 고결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The CARES Act was massive, but it was a very short-term offset to what is likely to be a long-term problem, said Aneta Markovska, chief financial economist for the investment bank Jefferies. Referring to the legislative centerpiece of the federal rescue, this economy is clearly going to need more support. 제프리스 은행의 수석금융 경제학자 아네타 마르코스카가 CARES법은 장기적인 문제 앞에 매우 단기적인 해결책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other Republicans have played down the need for more spending, saying the solution is for states to reopen business and allow companies to bring people back to work. So despite pleas from economist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cluding Jerome H. Powell, the Federal Reserve Chair, any federal action is likely to be limited.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부들이 기업을 재개하고 기업들이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과 제롬 H.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Minnesota burning. Protests rage on after killing of black man by white cop. 백인 경찰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Minneapolis Mayor Jacob Frey pleaded for calm yesterday as protests and fire beset the city after the killing of George Floyd, a black man who was choked by a white cop kneeling on his neck.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어제 시위가 확산하고 화재가 발생하자 진정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How George Floyd's death ignited a national firestorm. 조지 플로이드 죽음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 보겠습니다. Rage and response. NYPD officers clashed with demonstrators in Union Square yesterday amid protests over the death of George Floyd. The throngs then descended on City Hall and the World Trade Center.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경찰이 어제 유니언 스퀘어에서 시위대와 총돌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시위대는 시청과 세계 무역센터로 내려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70 arrested as NYC protests turn violent. 어제 뉴욕에서 벌어진 시위로 70명이 체포됐습니다. 앞면으로 가서 다시 헤드라인 기사를 보겠습니다. Trump targets social media giants.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특히 트위터를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My executive order further instructe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to prohibit social media companies from engaging in any deceptive acts or practices.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무역위원회, 소셜미디어 회사가 기만적인 행동이나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6년에 인터넷 법률 230조가 통과된 바 있는데요. 인터넷 법률 230조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게시하는 쌍방향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면책 특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arr said the order sets up a rule-making procedure that will eventually be under the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try to get back to the original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Section 230. 한편 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인터넷 법률 230조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달리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에 규정 제정 절차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있었고요.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홍콩과의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중국 국적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 연장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뉴욕주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아동 피해자법 소송 시효를 2021년 8월까지 연장하며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을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며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약 400만 명에게 지원금을 체크 대신 데비카드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경기 부양금을 수표가 아닌 데비카드로 발송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우편으로 도착한 데비카드를 광고성 편지로 잘못 알고 버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와 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단속이 유예됐던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 시행이 6월 1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와 경찰서는 6월 1일부터 미터 파킹 단속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했던 메가버스가 6월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메가버스는 6월 1일부터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를 잇는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메가버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거리만큼만 탑승 인원 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서로를 격리하기 위해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누비는 응급차의 소리가 하루빨리 응원의 소리에 묻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